안녕하세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죠? 재밌는 내용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지금 중국과 그리고 인도 이어서 또 러시아까지 계속 이 초전도 LK99 물질에 대해서 샘플을 재현해서 복제해서 구현하는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 그 구현 결과값들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김현탁 교수 실제로 LK99 논문을 썼던 논문 저자였던 이 실험에 참여했던 김현탁 교수가 직접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 초전도체는 맞다. 맞지만 초전도체는 1차원, 2차원, 3차원의 단계가 있다. 근데 아직까지 LK99는 1차원적인 초전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아직까지 기술 개발, 연구 개발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인도, 러시아에서 실제로 샘플을 재현해서 복제해서 했던 이 재현 결과값들을 보면 실제로 이 연구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흡사하다는 거. 완벽하게 부정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이 물질이 초전도 현상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부정은 못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아직은 조금 보수적이지만 완벽하게 초전도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못하지만 실험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전도 물질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신물질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딱 말씀을 드릴 거고 뭐 다음 영상에 또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희 채널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와 이 따봉 버튼 있죠 여러분들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 이 댓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초전도체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댓글들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 맞다 아니다 진실 공방이 계속 이뤄지고 있죠. 그죠?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중요하지 않냐? 궁금증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완벽하게 결론을 못 짓는다. 여러분들 이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고 내 눈으로 이걸 보기 전에 내 눈으로 이 샘플을 테스트하기 전에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은 과학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를 맞다라고 가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 국가의 과학자들, 천재 과학자들 나서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 초전도체 LK99 물질에 대해서 복제를 해서 구현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복제품일 뿐이지 실제로 LK99에 완벽하게 100% 적중시키는 100% 일치한 테스트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실제로 LK99 논문에 이 전류, 자기장, 이 세기에 따라서 결과값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어떤 환경과 방식, 그리고 실제로 복제해낸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LK99 테스트는 완벽하게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서 무슨 테스트를 했다더라, 뭐 중국에서 뭐 했다더라, 인도에서 뭐 했다더라, 인도에서는 약간 초전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온다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맞다 아니다를 결론 지을 수는 지금 없는 단계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주일 전에도 아르곤 연구소, 미국의 아르곤 연구소가 어떤 얘기 했어요? 상온 상압 초전도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네 그게 가능하다 생각해? 일주일 내로 그 사기꾼 놈들의 골통을 깨 부숴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뒤에 우리도 아직 잘 몰라 이게 맞는지 아닌지. 태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깨갱하고 있다는 거. 깨갱.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초전도 물질이 아닐 거라고 당연히 사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이게 초전도 물질이 맞을 수도 있겠다. 맞을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학이라는 거는 어떤 가정이 있는데 과정과 조건이 있는데 초전도에 대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해내는 것만 남아있는 거지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실제로 이 실험을 구현해낸 샘플이 있는데 러시아의 아이리스라는 이 연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가 누구냐면 노벨 수상자의 수제자이자 러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천재 과학자예요. 천재.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명한 천재 과학자입니다. 얘가 지금 재현 실험을 했는데 상온 7도에서 전압 제로를 확인했다고 트위터에서 올렸어요. 그죠?
트위터에다가 7도, 상온 7도에서 전압이 드랍되는 걸 확인했다. 제로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부양에 성공했대요. 공중 부양에 성공한 거죠. 자기 부양에. 성공했는데 자기가 재채기해가지고 샘플 자료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조크인지 유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은 했다. 이런 의견들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리스가 이후에 또 어떤 얘기냐면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왜냐면 LK99 특허 반대 의견을 냈어요. 이 의견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의견 자체가 대한민국의 특허를 못 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아이리스가 직접 연구를 해보니까 이 LK99이 초전도 현상이 있는 것을 만약에 발견했다면 이런 식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누군가가 LK99 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 있게 2차원적인 연구, 3차원적인 연구를 했는다면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거를 연구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누구나가 좀 더 발전된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특허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류 역사에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큰 역사의 어떤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초전도체라는 거는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연구 교수들이 이거를 개발해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분명히 LK99 가지고 특허 반대 의견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거를 특허를 못 내게 된다면 누구의 소유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뭔가 삐리하죠? 아이리스가 뭔가를 발견한 거 아닌가? 발견하고 숨기는 거 아니냐? 재채기로 샘플 자료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 샘플이 가볍긴 하지만, 조금 해가지고 가볍긴 하지만 잃어버렸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특허 반대 의견 내는 것도 뭔가 삐리하다는 거죠. 뭔가 초전도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시즈라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그 김현탁 박사 인터뷰가 있는데, 여기서 김현탁 박사가 왜 초전도체가 맞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준 게 있어요. 이거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초전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첫 보는 순간이 뭐겠어요? 겐 녹엽 전도체의 특징이 뭐냐면 점프가 있어요. 점프. 기업을 가진 상태와 아닌 상태 사이에는 불연속 점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도이냐 아니냐는 금속에서 저항이 떨어지는 쪽으로 점프가 있는 것은 초전도예요. 금속에서 저항이 증가하는 쪽으로 있는 점프는 금속 저렴체전임, 인슐레이터 메탈 트랜지션 그쪽이고요. 저렴체로 트랜지션이 생긴 거고, 금속으로 가는 경우는 초전도예요.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김현탁 그 박사님도 일단 초전도체가 맞다. 마이스너 효과가, 정리해서 얘기하면 마이스너 효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항이 제로로 떨어지고 초전도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인도에서 그 아와나 박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도 아와나 박사. 이 사람의 이제 연구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LK99에 대해서 샘플을 복제에 성공해서 연구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막 올라왔는데, 사이언스 트위터에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사이언스 트위터. 이거를 쭉 보시면 LK99 여러분들 모습이 어때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사진을 보내줬던 그 LK99의 모습과 흡사하죠. 그죠? 약간 삐딱하게 서 있어요. 삐딱하게. 그래서 이 삐딱하게 서 있는 이유가, 김현탁 박사는 완벽하게 초전도 그 2차원, 3차원적인 어떤 형태의 기술 개발이 끝난 게 아니다. 초전도의 어떤 현상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 밑에 어떤 불필요한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삐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차원적인 3차원적인 단계까지 올라가면 기술이, 초전도의 기술이 거기까지 발전하면 어떻게 된다? 완벽하게 부양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인도에서 연구한 이 내용도 LK99이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연구를 했죠. 어떤 연구했어요, 여러분들? 테스트. 자석을 거꾸로 뒤집었어요. 이 자석 강자성체를 거꾸로 뒤집었는데 어떻게 했죠? LK99이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뒤집은 채로 삐딱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자석을, 큰 자석, 강자성이 강한 자석과 그리고 작은 자석, 강자성이 좀 더 약한, 비교적 약한 자석을 이렇게 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만약에 여기서 기우뚱하게 있었으면 뒤집었을 때는 이 자석의 위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꼿꼿이 선다든가 아니면 납작하게 이쪽으로 달라붙는다든가 자석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자석의 위치가 요렇게 바뀐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집었을 때 그 자석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게 뭐냐? 바로 퀀텀 락킹이에요. 퀀텀 락킹. 이게 뭐냐? 퀀텀 락킹은 일반적으로 초전도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락킹 현상이고요. 이 모양 그대로 위치를 변경해도 그리고 방향을 변경해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퀀텀 락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퀀텀 락킹은 초전도 현상 말고도 엄청나게 강한 강자성체, 자석에서도 가끔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완벽하게 초전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사이언스 쪽에 그 인도의 연구 결과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나무 막대기 젓가락 같은 거, 저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밀고 있죠. 그 밀고 있는 상황인데 잠깐 멈춰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게 뭐냐면 LK99 샘플이에요, 여러분들. 얘가 LK99 샘플이고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자석이에요. 근데 한눈에 보더라도 위에 있는 게 굉장히 가벼워 보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좀 더 무거운 자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둘 다 강자성체, 쉽게 말해 둘 다 자석일 경우에는 이거를 밀었을 때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들? 큰 자석이 같이 딸려오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큰 자석을 깔아놓고 조그만 자석, 굉장히 조그마고 가벼운 자석을 놨을 때 이거를 나무 젓가락으로 딱 밀었을 때 이 자석만 붙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요. 미는 방향으로. 자석이 붙은 채로 움직이지 밑에 있는 게 움직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영상을 보시면 미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자석이 같이 움직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미니까 그렇죠? 자석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했죠? 밑에 있는 게. 계속 꿈틀꿈틀 움직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도 올려드렸는데 지금 강자성체다 아니다 이야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초전도 물질이 아니라 강자성체가 맞더라도 기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류 역사상의 가장 강력한 네오디듐 강자성 자석보다 최소 2배 이상은 강한 강자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조그만 자석이 이 큰 자석을 끌고 갈 수는 없다. 얘가 움직이는 게 정상이지 얘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는 비정상적이다. 이런 결론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초전도체 아니면은 진짜 강력한 강자성 물질이 새롭게 발견됐다. 그죠? 근데 김현탁 교수는 일단은 강자성 물질은 아니다. 자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석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결론을 지어줬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게 많으신데 어떤 거 궁금해하시냐면 또 주식 관련해서 그러면 초전도체 관련주 뭐가 있냐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원래는 이제 월요일날 장이 열리고 나서 초전도체가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화요일날 오늘 며칠이에요? 8월 15일이죠. 휴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테마성 종목들은 원래는 다음날 휴일이 있을 때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 단타성 수급. 짧게 들어온 단타성 수급들이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급이 그대로 말린 채로 상한가로 마무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다 급등한 채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시장의 흐름상 초전도체에 대해서 원래는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대립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긍정적 의견 쪽에 신뢰도를 쌓을 만한 내용들이 더 많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러시아 과학자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중국 중남대에서 실험했던 결과, 그죠? 샘플을 가지고 보시면 제가 이것도 전부 다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렸습니다. 100배 현미경으로 이제 확대해서 보여준 건데 중국의 중남대에서 이제 실험한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살짝 떠있죠? 이게 뭐 붙어있다, 떠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떠있는 것 같습니다. 100배 현미경으로 당겼을 때 또 다른 사진을 또 보시면 위에 올려보시면 떠있죠?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떠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지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더 나타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테마주 특성상 이게 맞건 아니건 결론적으로는 이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최소 3주, 길게는 한 달 이상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초전도체 관련주가 쭉쭉 떨어지기만 할까요?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뭐 서남의 이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최대 주주가 다 팔고 나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특정 종목들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초전도체 관련해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대장주들은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직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긍정적인 지금 시그널이 주어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전도체를 투자할 때는 좀 더 이런 정보들을 발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팩트 체크를 하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초전도체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다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장하시면 제가 어떤 정보들을 드리고 있냐, 이렇게 실제로 뭐 해외에서 연구 결과 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위에 올려보시면 이런 시나리오 올려드리고 있어요. 시나리오가 뭐냐, 지금 전문가들의 코멘트예요. 과학자라든지 연구원 교수라든지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 경제연구원장, 이런 공신력 있는 내용들을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나는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아니면 나 초전도체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이런 정보들을 받고 싶다 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래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내용들의 시나리오들, 또 이런 것들 올려드리고 있어요. 위에 보시면 시나리오, LK99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각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LK99이 사실일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정리한 내용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발빠르게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뉴스에 나오기 전에, 뉴스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이 값비싼 정보들, 퀄리티 있는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정보들을 제가 어떻게 드릴 수 있냐면,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도 모르겠지만 트렌드세터로 활동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트렌드세터. 저는 주식 금융 쪽이었지만, 주식 경제 쪽이었지만 트렌드세터로 활동하면서 제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제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전문가들의 의견들,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이런 실제 과학자들의 의견들을 수집해서 이런 정보들을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결정적인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근거 없이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들을 가져와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만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관련도가 있는, 지분에 대한 관련도가 있는 종목들을 정리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또 알려드렸고요. 계속해서 뭐 이런 종목들, 신성 데이터테크, 파워로직스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전부 다 관련도를 조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초전도체 정보 소통방이죠, 여기 입장하셔서 대장주,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 받아보시고 투자 전략까지 받아보시고 플러스 알파로 초전도체 다른 종목들까지 투자 전략, 대응 전략들을 받으시고 실제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최신 정보들을 공유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010-7281-4679 제 핸드폰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도록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런 정보들을 꾸준하게 받아보시면 된다, 안전하게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 초전도체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정보들, 새로운 정보들이 있다면 제가 바로바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따봉 버튼, 이 좋아요 버튼과 댓글까지 딱딱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